보물섬 6화 여미철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여운남은 심지어 동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여미철 여운남의 남편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다. 대산의 주식을 둘러싼 허일도와의 싸움, 그리고 아내 여운남의 최근 이상 행동이 그의 심경을 건드리고 있다. 여운남은 최근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유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여미철은 처음엔 그녀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단서를 발견한다. 여미철이 서랍을 열자 거기엔 여운남의 다이어리가 놓여있다. 평소라면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뭔가에 홀린 듯 손이 다이어리로 향한다.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어떻게 감춰야 할지 모르겠다. 여미철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을 발견한다. 여미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다이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뭐야 이게?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린다. 여운남과 서동주. 그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얽혔단 말인가? 그는 기억을 더듬는다. 여운남이 서동주와 함께 대산 프로젝트 회의에 자주 참석했던 순간들, 그녀가 서동주를 언급할 때마다 묘하게 부드러워지던 목소리,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다. 여미철은 곧장 여운남의 방으로 달려간다. 문을 벌컥 열자 여운남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있다. 여미철의 눈이 그 사진을 포착한다.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다. 여운남이 화들짝 놀라 사진을 숨기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미철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사진을 빼앗는다. 초음파 사진 속 태아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날짜 서동주와 여운남이 지방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 시점과 일치한다. 여미철, 이건 여운남이 변명하려 하지만 여미철은 그녀의 말을 자른다. 입 닥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서동주 그 자식하고 이런 짓을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광기에 가까워진다. 여운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나도 몰랐다가. 하지만 여미철은 듣지 않는다.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고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내리친다. 피가 손에서 흘러내리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날 밤, 여미철은 서동주를 찾아간다. 서동주는 대산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여미철이 문을 두드리자 서동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연다. 여미철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하지만 여미철은 대답 대신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인다. 너 내 아내한테 손댔지? 그 뱃속에 든 게 내 자식이라며? 서동주의 눈이 커진다. 그는 당황하며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이라고 말을 더듬지만 여미철은 믿지 않는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너도 허일도랑 똑같아. 다 내 인생을 망치려는 놈들이야. 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또 한 번 꼬인다. 여운남이 정말 서동주의 아이를 임신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여미철을 속이기 위한 더 큰 음모의 일부일까? 다음 장면에서 여운남은 공보연 비서와 은밀히 만난다. 공보연이 그녀에게 묻는다. 여미철이 눈치챘어요. 여운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어리를 봤어요. 이제 어쩌죠? 공보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걱정 마세요. 이건 계획대로예요. 여미철이 서동주를 공격하면 허일도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대사는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여운남의 임신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보연의 말대로라면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것이고 다이어리는 여미철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노출된 함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운남은 서동주와의 관계를 이용해 여미철을 무너뜨리려는 공보연의 꼭두각시였던 걸까? 아니면 여운남 본인이 이 모든 판을 짠 것일까?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단서를 기다린다. 며칠 뒤 여미철은 허일도와 마주한다. 허일도는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여미철, 내 아내가 서동주 품에 안긴 걸 이제야 안 거야? 내가 장선과 손잡고 너희 집안을 망친 것처럼 이번에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여미철은 이를 악물며 허일도를 노려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여운남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태워야 할까? 그 순간 여운남이 나타난다. 그녀는 여미철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한다. 여보, 나 믿어줘. 이건 다 날 살리려는 거였어. 서동주는 날 협박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미철의 눈이 흔들린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서동주가 정말 여운남을 협박한 걸까? 아니면 여운남이 여미철을 속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뒤에 숨겨진 공보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다음 화에서는 여미철이 서동주와의 대면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서동주의 손에 들린 반지가 카메라에 클로즈업된다.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 서성현? 여미철은 그 이름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너 서성현이야. 그럼 내가 여운남의 이야기는 또 한 번 미궁 속으로 들어가며 시청자들을 혼란과 호기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한편 더욱 주목할 만한 문제는 먼저 서동주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성을 사용하여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서동주의 플래시백 장면을 떠올려 보면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여성과 관련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성이 성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동안 성현아. 이 장면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서동주의 과거를 아는 세 사람이 이미 드라마에 연루되었습니다. 비서 공보연, 장선의 배우자 성보연, 서동주의 언니이자 수녀인 서연주. 이 세 사람이 열쇠를 책임집니다. 교통사고 당시 동주를 성현이라고 부르고 소리친 목소리가 이 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서동주의 언니 서연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청바지와 스니커즈가 매우 어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배경 때문에 성보연과 공보연은 캐주얼한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주가 차를 피함으로써 동주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우리 시청자들을 교묘하게 속인 팀의 위치입니다. 다시 장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동주는 배원배의 도움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지명의 정확한 순간은 성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배원배에게 제 이름은 성현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배원배는 그에게 그럼 당신의 성은 성이고 이름은 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주는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부정확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서동주의 성은 실제로 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이것은 서성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성보연의 배경을 아는 세 사람 중 한 명인 서연주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를 도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내러티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서연주는 성주의 언니이므로 그의 성과 이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의 본명이 서성현이라면 우리가 이미 접한 성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오해이거나 의도된 비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작은 단서는 서동주의 과거와 명성에 대한 큰 퍼즐의 첫 번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는 서성현 대신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았을까요? 마지막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댓글에 많은 정확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서동주가 교통사고를 당한 시간은 우연히 연암의 친부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과 동일하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현이 연암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없애려고 시도해서 연암을 죽게 한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통찰력 있는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연암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 성현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언니가 남동생의 이름을 바꿔서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동주의 언니가 서연주이고 서동주의 친자매인가요? 그리고 서동주의 사고 때 지상에 나타난 청바지 차림의 청년은 누구인가요? 훌륭한 탐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서동주의 과거를 둘러싼 두 번째 이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도 허일도와 함께 학생회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필요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단서는 마지막 회에서 허일도와 강천 회장의 대화에서 일부만 드러났다. 클랜 회장인 강천이 이렇게 말했나?
30년 동안 나라에 제대로 투자했다면 통신사를 다 먹어치웠을 텐데. 장선의 소문은 주로 인수합병 관행 때문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나라의 사랑을 얻었으니 다른 타깃을 찾는구나. 장선은 완전 돈 도둑이구나. 라고 말했다.